수학과학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처음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칠 때 구명기하부터 시작합니다. 쌍곡기하나 그래프 이론은 이제 막 고등학교 T를 벗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쌍곡 포물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고 그래프 이론은 처음 받아들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을 테니까요. 그에 반해 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초등학교, 어쩌면 유치원이나 그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공이라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굴리고 던지고 발로 차기도 해보며 우리는 공과 매우 친숙해지죠. 쌍곡 포물면 모양의 장난감은 글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습니다. 구면기하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은 구면상에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는 대원의 일부이다 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적분 테크닉을 통해서 이를 보이죠. 이중적분을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증명이라서 이보다 명확한 증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전히 우리의 직관만으로 이를 보일 수는 없을까요? 어떠한 수식도 사용하지 않고 미분이나 적분도 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공리들만을 사용해서 이 사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테크닉과 수학적 공리만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구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가 대원의 일부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명에 앞서 다음 보조 정리를 하나 보일 텐데요. 우선 두 점을 잇는 한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로들 사이를 이렇게 쪼갰을 때 생기는 각각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검은색 경로의 모든 각각의 부분이 초록색 경로의 모든 각각의 부분보다 짧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검은색 경로는 초록색 경로보다 짧겠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부분 경로 각각의 길이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경로의 길이는 수열의 합이 되므로 이 분응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경로 전체의 길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각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해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위에 어떤 한 점이 있고 그 최단 경로가 존재할 때 그 최단 경로의 값을 지정하면 우리는 그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러한 점은 무수히 많을 텐데요. 그 점들이 어떠한 분포로 보이는지를 이제부터 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 점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최단 경로 L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L은 이런 모양으로 생길 텐데요. 이 L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수히 많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모습에서 약간 더 옆으로 가는 이런 L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더 옆으로 가는 이런 L도 있겠죠. 이런 L들은 결국에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L의 끝점들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 원만 따로 떼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 원이 바로 어떤 최단 경로들의 끝점의 집합이 됩니다. 이제 이 원 바깥에 어떤 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기준점에서 원 밖에 있는 이 점까지의 경로는 무조건 최단 경로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단 경로에서 이만큼을 추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렘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 위에서 최단 경로를 이루는 선분들의 끝점은 구 위에서 원을 이룬다. 그 원 바깥의 점은 무조건 기준점으로부터 최소 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모습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최단 경로를 분할하는 각각의 선을 이 선을 의미하는 latitude 앞글자를 따서 l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ln 사이에서의 경로의 길이를 dn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각각의 dn을 최소로 만드는 경로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봤던 이 렘마에 의해서 그 경로가 바로 최단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최단 경로면 무조건 각 조각들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가 아니라 각 조각들의 길이가 최소가 되면 그 조각들을 모두 합한 경로가 최소가 된다 입니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 봅시다. 여기에 교점을 하나 잡고 여기에서 이 점에서의 최단 경로의 끝점의 집합인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때 이 경로가 ln 플러스 1과 이루는 교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그림에서는 그 교점이 이 점인데요. 이 점은 우리가 그린 이 원 바깥에 있죠. 그러면 이 점은 최단 경로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아까 렘마에서 봤듯이 원 밖에 있는 점은 그 원에 있는 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과의 접점을 제외한 ln 플러스 1의 모든 점은 접점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ln과 ln 플러스 1을 잇는 최단 경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처음의 점에서 바로 내려온 이 접점까지의 경로이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온 각 부분 경로들을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경로가 됩니다. 즉 대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구면상의 두 점을 잇는 최단 경로는 대원의 일부이다가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